호스피스 봉사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자 자원봉사 중에서 가장 고생스러운 일이다. 물 한 모금 떠마실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은 환자의 입술을 봉사자는 담비 같은 물로 적셔주고 피고름이 줄줄 흘러나오는 몸을 정성껏 씻기고 닦아준다. 하지만 봉사자가 아무리 따뜻하게 보살펴도 환자는 떠난다. 때로는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린다. 환자가 황망히 떠나고 나면 봉사자는 어디에서 보람을 느낄 것인가. 호스피스 봉사는 그 허망함과 싸우는 일이다. 불교 호스피스 봉사단의 일원으로 2년째 우리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미향씨. 검정 안경테를 쓰고 머리카락을 학생처럼 질끈 모아 묶은 그녀는 중년에 접어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소녀처럼 순수하다. 아담한 체구에 다소곳한 인상을 가진 미향씨지만 한번 웃음보를 터뜨리면 맨 끝에 병동까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지금 미향씨는 우리 병동의 핵심 멤버로 활동 중이지만 처음에 나는 그녀를 오해해서 살짝 싫어할 뻔했다. 미향씨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녀가 진료실로 나를 찾아왔다. 과장님, 303호의 갑수 아저씨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하루 종일 노래만 나오는 방송 채널을 알아봐 주시겠어요? 간호사실에 부탁해보죠.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떨떠름했다. 미향씨는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더니 들어왔을 때처럼 불쑥 나가버렸다. 나는 그녀의 부탁이 당황스러웠다. 환자에 대해 내가 몰랐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호스피스 센터장인 내게 방송 채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나는 그녀가 진짜 환자를 위해서 부탁한 건지 자신이 열심히 봉사한다는 걸 과시하려는 건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호스피스 병동이 처음 생긴 5년 전 나는 어느 목욕 봉사 단체 때문에 불쾌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 그 단체가 목욕 봉사를 빌미로 자기들이 원하는 특정 종교인을 병동에 파견시켜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하에 거절한 뒤 좋은 목욕 봉사단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미 생겨버린 실망스러운 마음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다. 미향씨를 순수하게 대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밑바탕에는 그때 일로 인한 상처와 불신이 깔려 있었다. 무슨 일이든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초짜 의사 시절의 나처럼 초보 호스피스 봉사자였던 미향씨도 세련되지 못해서 종종 오해를 샀던 것 같다. 그러나 미향씨가 봉사하러 온 지 1년쯤 지나자 내게도 그녀의 진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환자에게 편안하세요? 통증은 없어요? 다리가 부었나요? 라고 묻고 의학적인 접근을 한다. 그러나 미향씨는 환자와 지로박을 추고 수다를 떨고 때로는 진한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는다. 불교 봉사단 일원이지만 환자가 원한다면 찬송가를 불러준다. 청국장을 좋아하는 환자를 위해 직접 만든 청국장을 병동까지 가져오기도 한다. 환자들이 미향씨의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었다. 43살의 위암 환자인 연숙씨를 바꿔놓은 사람도 미향씨였다. 내가 처음 연숙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잘 먹지 못해 광대뼈가 붉어져 있었다. 그래도 내게는 흑진주처럼 반짝이는 예쁜 눈만 보였다. 건강했을 때는 미인이었을 게 분명한 그녀는 얌전하고 다소곳한 성정이었다. 병동에서 진행하는 작은 음악회나 노래교실이 열리면 부끄러운 듯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살그머니 자기 방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런 연숙 씨가 어느 날 노래교실에서
머리에 반짝이 두건을 두르고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열창하고 있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다. 두건이 예쁘네요. 노래도 잘 부르시고요. 고마워요, 선생님. 여기에 와서부터는 통증이 없어져서 기분이 좋아요. 밝아지셔서 제가 더 고마운데요. 미양 씨가 한 말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모두 가야 할 끝은 같다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그때까지 살면 된다고.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미양 씨가 퍼뜨린 행복 바이러스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던 연숙 씨를 용기 있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았고 무채색의 병실을 화사하게 물들였다. 미양 씨가 있는 곳을 지나칠 때마다 끊이지 않는 말소리와 웃음소리에 내 마음까지 환해지곤 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의 어느 날 연숙 씨의 남편이 경주로 가족여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연숙 씨는 고3 수험생 아들의 공부도 염려될 뿐더러 여행지에서 찾아올지 모르는 통증도 걱정이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다. 초롱초롱했던 검은 눈동자는 빛을 잃어 흐릿했고 피하 지방이 빠진 눈꺼풀은 잠을 잘 때도 감기지 않았다. 형편없이 여윈 얼굴과는 반대로 하체는 퉁퉁 부어 신발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연숙 씨가 가족과 여행을 다녀오기 바랬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나는 짧은 여행이 연숙 씨가 혼자 가야 할 먼 길을 외롭지 않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수줍음 많은 예전의 연숙 씨가 아니었다. 연숙 씨는 나의 바람대로 용기를 내어 가족과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다. 돌아온 뒤 연숙 씨의 아들은 엄마가 잠만 잤다고 투덜거렸지만 하루에 한두 차례 돌발성 통증이 있던 그녀가 응급약을 고스란히 남겨온 것을 보면 행복한 여행이었던 게 틀림없다. 연숙 씨가 여행지에서 꺾어온 벚꽃가지를 작은 화병에 꽂아 창가에 올려두었더니 병실의 봄 기운이 완연했다. 벚꽃가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미양 씨와 연숙 씨의 얼굴이 봄볕보다 환했다. 두 사람은 죽음을 인연으로 서로의 인생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다. 벚꽃이 모두 질 무렵 연숙 씨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앙상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 아내를 보며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아름답게 지는 꽃은 없어도 깨끗하게 지는 꽃은 있네요. 아들은 눈물 젖은 얼굴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몽땅 빠지고 복수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젊은 날 만개한 꽃처럼 아름다웠던 연숙 씨를 사랑했을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움이 지고 난 뒤 그때와는 또 다른 애틋함으로 그녀를 보듬었다. 연숙 씨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쯤 뒤 미양 씨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진료실로 찾아왔다. 과장님, 지는 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숙 씨가 떠나고부터 그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연숙 씨 장례에도 가고 49제에도 참석했는데 그러면서 지는 꽃에 애정이 생겨요. 요즘은 힘없이 시들어가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어요. 솔직히 지는 꽃이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아름답게 진다기보다 깨끗하게 진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연숙 씨의 남편이 했던 말을 빌려 그렇게 대답하자 미향 씨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퇴근하면서 생각해보니 센터장이라는 내 직책 때문에 미양 씨가 말을 아낀 게 아닌가 싶었다.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 또한 내 기준일지 몰랐다. 환자들의 마지막 얼굴은 편안하다 못해 화나기까지 하다. 그 얼굴들은 우리에게 죽음 자체는 힘들지 않으니
두려워 말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미양 씨는 우리를 위로하는 그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것이다. 피고 지는 꽃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지개처럼 사람도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다. 말기암 환자의 외양이 아무리 추하게 변해가더라도 묵묵히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그 모습을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쓰러져가는 존재를 아름답게 여기는 미양 씨의 마음이 아닐까.